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민께서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 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 네, 방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 13,000명을 돌파했고요. 자칫 2월 안에 10만 명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실제로 오미크론 확산 가속화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대응 상황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 반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향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향입니다. 예. 방금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병의원 치료 체계가 바뀌는데 국민들은 지나친 불안, 공포감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습니까? 오늘 새로 발표될 거 한 15,000명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15,000명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5,000명 안팎 정도? 15,000명 안팎 정도요? 그렇군요. 그럼 이 정도면은 오미크론 대유행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상황이죠? 일단 우세정화가 한 50%는 넘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매일 주간 단위로 보면은 같은 요일 되게 수요일 목요일에 제일 상 많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요일 목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 쭉 그 확진자 숫자 동향을 보면 전주 같은 요일 대비하면 전부 지금 2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50%를 넘긴 상태고 그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막 정점으로 올라가는데 거의 한 달이 안 걸렸거든요. 오미크론으로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거보다는 속도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미크론의 속도는 델타를 훨씬 몇 배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설 연휴 시즌이 시작되는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이동 이번에 한 480만 명 정도 이동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오미크론 이게 속도가 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네. 그동안 쭉 봐왔지만 어쨌든 이동량이 늘어나면 접촉이 늘게 되고 확진이 늘어나는 것은 뭐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 연휴 아무리 이제 자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동량이 늘기 때문에 아마 좀 상당히 좀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김부겸 총리도 기폭제라는 말을 썼거든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고향 방문도 사실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이 설 연휴가 지나가면은 오미크론 이 확진자 수가 또 몇 배로 늘 거다 이런 걱정,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도 지금까지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설된 이제 이동 만남 많고 또 오미크론이 50%를 일단 넘어섰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설 대비도 기차표를 한쪽만 급한다든지 그래서 드시게 한다든지 또 요양병 같은 경우는 접촉 면회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얼마만큼 또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좀 해주시느냐 그런 것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접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병상 상황을 개선해야 되고 그 치료 체계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방역 당국의 의사 결정 속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럼 이에 따라서 우리 당국의 설 연휴 기간 대응 계획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약간 좀 변동은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을 차대 전환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도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물론 호흡기 클리닉을 먼저 시작했지만 의원급에서도 이제 증상이 있어서
방문을 했을 때, 의원에 방문했을 때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대비해서는 한 10개 정도 고속도로 휴게소, 이제 지난번 추석에 했던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다도 좀 임시 선별검사소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검사, 의심스러운 사람은 빨리 검사해서 그다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대처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선별 진료소 설치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거기서는 그럼 박힌 시스템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속 항원 키트로? 이제 임시 고속도로 선별성 휴게소에서는 또 역시 이제 그 신속 항원도 하지만 PCR도 함께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바로 PCR로 하고 그렇게 그 이하 연령대 같은 경우는 일반 신속 항원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분은 그 준비되는 대로 아마 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설 연휴 2월 중순 되면 뭐 3만 명이 넘을 수 있다. 또 2월 말에는 12만 명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죠. 네, 전문가들의 이제 다양한 예측도를 보면 뭐 많게는 2만 명, 적게는 2만 명, 3만 명, 많게는 뭐 10만 명대 이상 뭐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떤 한 요인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 수칙이나 얼마나 지켰는지 또는 이제 접촉자들을 빨리 발견해내는 속도, 또 그동안 그 사이에 또 예방접종 문제라든지 또 이제 접촉된 사람들의 방역 속도 뭐 이런 거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방 접종률도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그 예측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 3만 명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좀 뭐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아무래도 이전에 델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네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제 질병청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 0.16 정도 치명률을 얘기를 했어요. 0.16이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는 좀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델타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 근데 이제 또 그래도 안심만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모든 사람을 오미크론 검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연관성자, 오미크론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하자면 한 0.44 정도로 아직은 좀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결코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속도가 급히 빨라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이 대세가 돼서 그런 이제 오미크론 감염 선행 국가에서요, 뭐 집단 면역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이 시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 면역? 이제 아무래도 그건 좀 확진자 숫자가 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 면역으로 획득한 숫자가 많은 거죠. 예방 접종으로. 예방 접종으로. 그런데 이제 추가로 뭐 재감염 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미접종자의 감염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으로 인공 면역을 획득한 사람, 또 그걸로 인해 또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면역 획득한 사람이 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그 집단 면역의 형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관련해서 방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파랑님인데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는데 집단 면역은 언제 형성되나요? 오미크론 우세종 되고 나서 토착화, 집단 면역될 가능성은 없겠나? 뭐 사실 약간 반복된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드린 거라. 네네네. 저희가 60세 이상만 보면은 한 85% 이상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 인공면역을 획득됐고 또 이제 재감염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미접종자들도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높아지겠죠. 그 전문가들은 또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뭐 거리두기나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집단 면역 형성이 되려면 저희들이 뭐 거의 다 모두 다가 이제
지난번에 뭐 70%, 80% 했지만 예. 재감염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방역 수칙 문제라든지 예방 접종은 여전히 더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짧게 언급하셨습니다만 방역 체계가 어제부터 바뀐 데가 있잖아요. 광주, 전남, 그래서 4개 지역인데 오미크론 네네. 대응 단계라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진단 검사, 치료 체계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60세 이상이라든지 예.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를 보건소 가서 할 수 있고요. 보건소 가서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제 고위험군은 PCR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예.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더라도 신속항원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모든 검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가까운 의원, 현재는 이제 호흡기 클리닉 오미크론 그 검사를 하겠다라고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요. 거기서 양성이 나왔을 때 이제 PCR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에 가시면 의사의 진찰을 먼저 받고 이제 되게 증상이 있다 하면 옛날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네요. 그러면 보건소 가서 선별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진찰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까운 데서 받을 수가 있다는 장점과 또 의사의 진찰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확진이 나오면 이제 PCR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 절차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진행합니다. 예, 이 신속항원 검사는 바로 나오는 거죠? 한 몇 분 만에? 네네. 10분 이내에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제가 우리 동네 의원에 가서 확진을 받았고 PCR로도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동네 의원 그 주치의쌤한테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재택 치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워낙 오미크론이 증상이 경미하다 보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60세 이상 또는 밀접 접촉을 안 했더라도 혹시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약국에 가서 키트 사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요. 이제 보건소 오셔도 현재는 신속항원 검사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다고 느끼시면 가까운 이제 그 호흡기 클리닉 가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불편하다 하면 약국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해보셔가지고 확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 오시면 또 PCR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뀌는 대응 체계 때문에 무증상자가 좀 많이 발생하지 않겠냐.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진단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체계를 바꾸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7,000명 정도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검사했었던 PCR 검사 건수가 한 80만 건 가까이 됐어요. 네네, 75만 이상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그 총 검사할 수 있는 PCR 한계가 85만 건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질병청에서 더 늘린 게. 그렇다면 이제 7,000명, 10,000명 정도 됐을 때 다 PCR 검사만 한다면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2만 3만 명이 나올 텐데 모든 검사를 PCR로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빠른 신속항원 검사가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양성이 전파력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해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방법까지 다양화시켜서 검사의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확도 높지 않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확도는 PCR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워낙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또 바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야 되는 숫자까지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그 확산에 따라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뭐 2만, 3만, 10만 돼버리면 그 재택 치료 또 받아야 되는 분들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사실 좀 걱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다 보니까 뭐 응급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 뭐 그런 거라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재택치료로 분류하게 된 분들은 되게 무증상 경증이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 저희들이 재택치료를 쭉 해보니까 이제 야간에 그런 문제가 생긴 분들이 오미크론 우세되기 전에는 한 100명 중에 한 25명 그 정도 됐다면 이제 오미크론이 좀 더 우세가 되면서 100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아마 오미크론이 더 우세화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온콜이라고 해서 저녁에 야간에 대응해주는 그 주치의선생님이나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받아줄 거고요.
진짜 응급 상황이 될 때는 119가 기본 그 평상시에 가동하는 방식처럼 119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하. 자, 사실 그 백신 접종률이 그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좀 떨어진 상황인데 3월이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소아청소년 확진 증가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 준비 중입니까? 네, 이제 엊그제 교육청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어쨌든 가능한 청소년들 예방접종 더 맞을 수 있는 분들 더 맞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학교 나와서 학교 내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방역 관리자 중심으로 준수를 하도록 할 것 같고, 학교도 지금 검사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도입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방역 당국하고 좀 더 논의를 할 거고요. 설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오미크론 대응 확산세라든지 이런 거 보고 추가로 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치료제요? 그 투약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 이거 결정된 겁니까? 아직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제에 대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를 더 낮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물의 그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금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약의 목적이 이제 경증을 중증으로 이완하는 걸 막는 거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빨리 투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도 보고 또 약의 수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 중수본 방역총괄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우리 방역 관계자분들 참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